안녕하십니까.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본시장의 흐름과 경제 환경을 차분하고 정밀하게 살펴보는 더 매크로입니다. 2026년 8월 4일 오늘의 경제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외환시장에서는 미국과 일본 당국이 15년 만에 이례적인 엔화 안정화 공동 개입에 나서면서 원달러 환율이 한 달 사이 125.4원 하락하는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한편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코스피가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코스닥이 사상 최초로 3거래일 연속 매수 사이드카를 발동하며 투자 심리와 수급 흐름에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연간 총량 관리 한도를 2조 원 이상 초과한 것으로 알려지며 금융권 전반의 관리 부담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투자자와 가계가 주목해야 할 주요 거시지표와 위험 요인을 9개 분야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이며 개별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국내 실물 경기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 호조와 내수 및 지방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동시에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은 반도체 산업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33조 원, 증가한 223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반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중간 예납이 반영되면 연간 국세 수입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정부는 첨단 제조업의 국내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생산량에 연계된 세제 지원 제도인 한국형 IRA 수준의 국내 생산 세액 공제를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며 6대 핵심 산업에 대해 향후 10년간 소득세와 법인세 공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기업별 실적 흐름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연결 기준 상반기 영업이익이 4,8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하며 시장 전망치를 42.9% 웃도는 실적을 기록했고, 이에 따라 연간 수주 목표도 기존 18조 원에서 27조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면 자금 조달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중견 기업들은 직접 금융시장 활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반기에 약 990조 원 규모의 단기 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기 자금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대기업 중심의 양호한 실적과 수출 증가만을 바라보기보다는 산업 전반의 공급망과 중소기업 자금 사정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전반의 균형 있는 성장 여부가 향후 경기 지속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자산 거래와 소비 지출 영역은 정부의 고가 부동산 관련 세제 조정과 자산 형성제도 개편 논의 속에서 적지 않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실거주 1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보다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되고 세부담 상한도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그 결과 서울 마포자의 전용 84제곱미터를 임대한 소유자의 보유세는 353만 원에서 686만 원으로, 동작구 흑석센트레빌 소유자의 보유세는 306만 원에서 601만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형 ISA의 만기를 최장 5년으로 조정하고 미사용 납입 한도의 2월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장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아쉬움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생산적 금융 ISA는 투자 한도를 2억 원까지 확대했지만 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과 펀드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설계해 해외 ETF 투자 접근성이 축소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소비시장에서는 고부가가치 분야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피부 시술을 포함한 K-의료관광 관련 외국인 지출이 전년 대비 213% 증가하며 6월 외국인 의료관광 소비가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고, 혼인건수 회복의 영향으로 전세계 금 주얼리 수요가 둔화되는 가운데서도 국내 금 예물 소비는 6%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소비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기보다는 분야별로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고용 및 체감 물가 영역은 기후 여건 변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을 받으며 부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면서 오이, 시금치, 애호박 등 주요 채소류의 수급 불안이 나타났고, 이는 외식 물가와 식재료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와 주요 부품 단가 상승이 IT기기 및 가전제품 생산 비용에 반영되면서 컴퓨터와 전자제품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는 누적 부채가 약 206조 원에 달하는 한국전력이 재무위험 관리 수준을 최고 단계인 경계로 상향 조정하면서 비용 절감과 재무구조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의 향후 조정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노조는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도입을 요구하며 연내 총파업 찬반 투표를 예고한 상태이며, 고용노동부는 청년층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35세 미만 구직자에 대한 구직급여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과 정책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취업 지원 확대와 생산성 향상, 재정 건전성 간의 균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국내 자본시장은 최근 높은 변동성과 함께 투자 심리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사상 처음으로 3거래일 연속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며 단기간에 약 21% 상승하는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다만 상승세가 시장 전반에 고르게 확산되기보다는 바이오와 2차전지 등 일부 업종에 집중되면서 수급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기관과 경제 전문 매체들 역시 한국 증시의 변동성과 규제 환경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규제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운용 방식 등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으며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제도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개인 투자자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하자 일부 투자자들은 해외 시장으로 관심을 돌리며 7월 한 달 동안 미국 3배 레버리지 ETF를 약 4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원 규모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코스닥 중소 중견기업들의 자금 조달 환경은 다소 어려워졌습니다. 전환사채 발행 규모가 5월 8,485억 원에서 6월 5,209억 원으로 38.6% 감소했고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융자 잔고 역시 6개월 만에 30조 원 아래로 내려오며 투자 성향이 한층 보수적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자본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자 신뢰 회복과 함께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 그리고 균형 잡힌 자금 공급 구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과 통화조달 환경은 가계대출 증가세와 통화정책 기조 변화가 맞물리며 다소 긴장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대출관리 강화와 가산금리 조정 등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대 시중은행의 7월 가계대출 잔액은 한 달 동안 2.68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부 은행들이 연간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를 2조 원 이상 초과한 수준으로 알려지면서 하반기 대출 공급 여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방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 수요 역시 상당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융중개 지원 대출에는 연간 한도의 7.4배를 넘는 43조 원 규모의 신청이 접수되며 중소기업들의 금융 수요가 여전히 크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공개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은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담고 있었습니다. 금통위원들은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과 금융 불균형 가능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정책 대응 필요성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13년 만에 국내 업체가 생산한 수출용 실물금을 매입하고 해외금 현물 ETF 투자에 나서는 등 외환 보유 자산의 안전성 강화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시중금리 상승과 부동산 시장 조정의 영향으로 은행권 전세대출 잔액은 8개월 연속 감소하며 28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으며 고신용자와 저신용자 간 대출 접근성 격차도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외환시장은 미국과 일본 당국의 이례적인 통화협력과 대규모 달러 수급 변화가 맞물리면서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증시 하락과 원달러 환율 상승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코스피가 한 달간 22% 하락하는 동안 원달러 환율이 125.4원 내려 1420원대 초반 수준으로 하락하는 이례적인 흐름이 관찰됐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계획과 외화자금 유입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AI 생산기지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SK하이닉스가 미국 증시 상장을 통해 조달한 265억 달러 규모 자금을 국내 투자에 활용하기 위해 원화로 환전하면서 외환시장 수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대외적으로는 엔화 가치가 달러당 164엔 수준까지 하락하자 미국과 일본 당국이 이틀 동안 최대 14조엔 규모의 시장 개입에 나서는 등 환율 안정 조치도 이뤄졌습니다. 한편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지난 3월 환율 급등 과정에서는 서울 외환시장 거래 시간 외에 발생한 역외 NDF 거래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환율 하락에는 일시적인 수급 요인이 작용했지만 글로벌 자금 흐름과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 변수, 국제금융시장 움직임에 따라 향후 환율 변동성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환율 움직임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대외 유동성 환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와 제조업 경쟁 환경은 산업별 성과가 엇갈리는 가운데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는 모습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전기차 수요 성장세가 둔화되는 상황에서도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52% 증가한 데 힘입어 미국 시장에서 7월 기준 역대 최대 판매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경쟁사인 일본 자동차 업계가 구마모토 지역 지진의 영향으로 일부 부품 생산에 차질을 겪으면서 한국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 확대의 기회를 확보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글로벌 제조업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독일 완성차 업체들은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 효율화와 사업 구조 재편에 나서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인력 조정과 생산 시설 개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대규모 내수 시장과 공급망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도 점유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산업에서는 LNG 운반선과 해양 플랜트 분야에서 중국 업체들의 수주 증가가 이어지고 있고 반도체 업계에서도 중국 메모리 기업 CXMT가 대규모 투자와 생산 능력 확대를 추진하면서 글로벌 공급 환경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 제조업의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는 동시에 기술 경쟁력과 고부가 가치 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경쟁력은 가격 경쟁보다 기술력, 생산성, 공급망 안정성, 그리고 첨단 산업 투자 역량이 좌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금융시장과 통화정책 환경은 미국 채권시장 변화와 일본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맞물리며 높은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금리 동결 가능성 시사에도 불구하고 미국 채권시장은 여전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와 국채 발행 증가로 시장의 수급 부담이 커지면서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4.7%를 웃도는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는 향후 금리 경로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연방준비제도 내부에서는 연 8회 열리는 FOMC 회의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 논의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회의 횟수 조정을 통해 정책 전달력을 높이고 시장과의 소통 효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은행은 최근 외환시장 안정 노력과 함께 통화정책 정상화 여부를 놓고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채 경매 수요가 다소 약화된 가운데 시장에서는 미일금리차 축소 가능성과 일본은행의 추가 정책 조정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시장 전망도 이전보다 높아지며 엔화와 글로벌 자금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은 미국의 금리 정책과 일본의 통화정책 변화가 향후 글로벌 유동성과 자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살펴보는 국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국제물류와 에너지, 그리고 기술산업 환경은 지정학적 변수와 인공지능 경쟁 심화가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을 둘러싼 긴장 완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제 원자재 시장은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화와 협상 가능성을 언급하자 국제유가 WTI 선물 가격은 하루 만에 6% 이상 하락하며 배럴당 79달러 수준으로 조정됐고 이에 따라 물류비 부담에 대한 우려도 다소 완화됐습니다. 반면 기술산업에서는 인공지능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알리바바와 딥시크 등 주요 기술 기업들은 최근 수주 동안 미국의 첨단 AI 모델과 경쟁할 수 있는 대규모 AI 모델을 잇따라 공개하며 글로벌 기술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과 오픈소스 생태계 확대를 바탕으로 영향력을 빠르게 높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는 중국 기업들과의 기술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특허 보호와 권리 확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은 기술 사용료와 관련한 합의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는 대외 불확실성과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해 상반기 수출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활용해 기업어음과 회사채 등 안정적인 금융자산 운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투자와 성장뿐만 아니라 재무 안정성 관리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의 핵심 시사점입니다. 최근 글로벌 외환시장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이례적인 공동 개입과 대규모 시장 안정화 조치가 시행되며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자금 흐름과 환율 움직임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과제가 동시에 부각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금융권의 대출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수출 대기업의 실적 개선과 세수 증가가 나타나는 반면 일부 가계와 중소기업은 자금 조달 여건의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어 경제 주체 간 체감 경기가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단기적인 시장 움직임에 과도하게 반응하기보다 자신의 재무 상황과 투자 목적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판단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또한 금리와 환율의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부채 구조를 점검하고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안정적인 재무 관리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 변화의 배경과 의미를 데이터 중심으로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통해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는 더 매크로였습니다. 고맙습니다.